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유동성 경색 우려가 증시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12월 FOMC의 향방이 더 그래서 중요해졌습니다. 한편 이 고용이 더 둔화되고 있다면서 12월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를 싣는 의견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확실히 이제 셧다운 기간 자체가 좀 길어지게 되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고용 보고서 자체가 한 9월 달짜리는 이제 발표가 좀 될 걸로 이제 보이고는 있는데 뭐 물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연준 인사들에 관련된 이제 멘트들이 하나둘씩 굉장히 분분한 좀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기존에 친 트럼프 서양이었던 크리스토퍼 이제 윌러 연준 인사나 뭐 스티브 마이너 인사야 뭐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금리 인하에 관련된 코멘트를 계속 꾸준히 해왔지만은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의 기조가 있었던 여러 이제 연준 인사들이 하나둘씩 좀 고용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50% 이상이었는데 이제 그 아래로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통화 정책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시장에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12월 FOMC에 대해서 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시선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12월 FOMC를 주목하는 이유가 현금 유동성 우려 때문이기도 한데요. 셧다운이 끝났지만 미국 재무부의 일반 계정 잔고 역시 풀리지 않으면서 시중에 충분한 자금이 유입되기까지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동성 경색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그만큼 지금 이제 셧다운 이후에 그 그동안 이제 잔고와 관련된 유동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풀릴지 여부는 좀 FOMC에 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QT에 대한 뭐 종료의 여부에 따라서 유동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클 수 있다라 좀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뭐 사실 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유동성은 자연스럽게 이제 풀리긴 하겠죠. 이제 결국에는 좀 양적 완화와 관련된 좀 정책적인 플레이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고용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 명확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파월 의장은 뭐 조만간 이제 의사록도 이제 공개가 되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양적 완화 쪽으로 좀 시장이 좀 눈여김이 좀 쏠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관련된 이슈인데요. 애플 아이폰 17의 중국 10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고 합니다. 강력한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애플 아이폰 17의 강력한 수요 앞으로 애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뭐 아이폰 16도 그랬고 지금 대다수의 그런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좀 교체 수요가 좀 도래가 되긴 했었죠. 이번에 이제 애플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이폰 16과 관련된 이제 프로모션의 효과에 따라서 그런 판매량이 좀 올라왔었고 이번 아이폰 17 같은 경우는 사실 본격적인 조금 소비에 대한 수요가 좀 올라왔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다음 달 12월 달에는 하웨이의 좀 신제품이 좀 나오기 전이긴 하겠지만은 기존의 샤오미나 뭐 오포나 비보와 같은 중국 이제 5대 이제 경쟁사들 대비해서 아이폰의 판매량이 올라왔다는 점. 그 중에서도 물론 아이폰 에어 같은 경우는 좀 부진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프리미엄 모델이 이제 팔렸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P가 올라오게 되고 이제 Q에 따른 상승에 따른 효과가 실적에 좀 상승 모멘텀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점을 봤을 때는 향후에 좀 기대감이 좀 더 올라오지 않을까. 원래 사실 중국에서 이제 그동안 점유율 자체가 20%였다가 2년 전부터 조금 중국 이제 정책에 따른 견제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 15% 아래까지 내려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번 판매량에 따라서 본격적인 이제 예전에 이제 기량을 다시 좀 회복했다는 점에서는 그동안 다른 빅테크 업체들 대비해서 애플에 대한 주가가 오히려 또 견조하게 조금 보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거품론이 또 대두되면서 엔비디아나 메타 등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꺾이진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사실 좀 오픈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동안 애플은 AI 쪽에 관련된
개발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느렸던 측면이었고 올해 한 6월달에 WWDC에서도 사실 인텔리전스에 대한 사실 기대감이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됐던 측면이 오히려 이번 버블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좀 그런 점에서 좀 자유로웠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점진적으로는 뭐 내년쯤으로 이제 본격적인 AI 인텔리전시 쪽으로 인한 적용된 새로운 이제 아이폰에 대한 뭐 부분과 그런 세그멘트에 대한 확대로 이제 아마 조금 변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번 빅테크 업체들의 AI 버블 관련 이슈들과에서는 좀 자유로웠다는 점이 좀 기대감이 클 거고 물론 이제 애플이 AI 쪽에 기대감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애플도 캐펙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좀 상황 측면에서는 오히려 자금적인 여유 부분들이 뭐 오라클이나 다른 신흥 이제 그런 업체들 대비해서는 오히려 좀 안전적인 흐름으로 좀 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주가 흐름 관련된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150억 달러 규모 미국 채권을 발행하면서 AI 투자를 좀 늘린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부채를 좀 늘려서 AI에 투자하는 걸 경계하고 있는데 이 아마존의 이번 투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뭐 회사채 발행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과연 이거를 이제 시장에 대한 버블로 봐야 되느냐. 근데 사실 이게 새롭게 이제 회사채 발행들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서 여러 빅테크 업체들에 대해 CDS 프리미엄 가격 자체가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시장에 따른 우려가 계속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대신에 이 담보 자체가 그동안 이제 상각 기간이 긴 이제 자산에 따른 채권 조달 기능에 따라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서브프라임 때와 뭐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AI 자체는 업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긴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흐름이 아닌가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후에 뭐 모든 이런 캐펙스 투자를 많이 했던 회사들이 다 수익성을 다 동반하지는 않겠죠. 결국에는 향후에 3년 뒤든 5년 뒤에 거기서 차별화가 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워낙 이제 오라클 자체가 조금 굉장히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버블을 논하기에는 지금 워낙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장에서 좀 피로도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버블론에 대해서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다수의 뭐 엔비디아 실제 발표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뭐 최근에 델도 그랬고 지난주에 키옥시아 뭐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은 지금 키옥시아만 하더라도 애초에 3분기 때 같은 경우는 낸드 가격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4분기 때부터 실적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길 거로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델 같은 경우는 최근에 AI 쪽에 관련된 마진 압박에 따른 부품단에 대한 조금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델에 관련된 뭐 하향 비중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엔비디아든 TSMC든 뭐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등 본격적으로 디램 가격의 상승이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은 적어도 하드웨어 쪽은 일단 수요는 계속 기반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가 대략 한 40조, 30조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내년에는 거의 한 100조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을 추정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하드웨어는 오히려 계속 꾸준한 성장이 보일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담이 좀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추후에 실적을 동반한 모습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버블과 관련된 우려들은 충분히 좀 부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거품론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거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